피로 맺은 가족, 금단의 균열, 서울 외곽의 오래된 단독주택. 장모 박미정은 사위 강도현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딸 아이는 출장을 가 있었고 손녀는 학원에 가 있는 시간. 집 안엔 두 사람만의 숨막히는 공기만 흘렀습니다. 미정은 오래전부터 느꼈습니다. 도연의 시선 속에서 불편한 그림자를. 겉으로는 성실한 가장, 다정한 남편이었지만 밤늦게 걸려온 전화, 수상한 문자, 그리고 낯선 향수 냄새. 모두 그가 숨기는 삶의 조각들이었습니다. 자네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미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 집안 우습게 만드는 행동, 이제 끝내야 하지 않겠어. 도연은 눈을 가늘게 뜨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모님,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번뜩였습니다. 그 순간 미정은 확신했습니다. 이 남자가 자신이 딸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장모 박미정은 우연히 사위의 휴대폰으로 온 문자 메시지를 받습니다. 도연 씨, 오늘도 그곳에서 만날 거죠? 저 기다릴게요. 순간 미정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예감했던 그림자가 확실한 실체로 드러난 순간이었죠. 다음 날 미정은 도연의 차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퇴근 후 딸아이에게는 늦는다고 말하던 그가 향한 곳은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림자. 도연이 낯선 여자와 웃으며 포옹하는 장면은 미정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손이 떨려 핸드백을 붙잡았지만 입술에서는 오직 짧은 신음만이 새어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미정은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나, 아니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침묵해야 하나. 그러나 눈앞에 떠오르는 장면은 도연의 차가운 미소와 낯선 여자에 관한 웃음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단 하나의 결심이 굳어갔습니다. 반드시 사위의 비밀을 파헤쳐야 한다는 것이었죠. 며칠 뒤 이정은 사위를 불러냈습니다. 장소는 사람들로 붐비는 카페였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커피잔을 들어 올리며 느긋하게 웃었습니다. 미정은 떨리는 손을 감추며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본 걸 모른 척하길 바라는 건가? 도연의 미소가 순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차갑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장모님, 오해입니다. 장모님 연세의 환각을 보신 건 아닐까요? 미정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내 눈이 잘못된 거라고. 딸이 알면 너는 끝이야. 순간 도연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말 조심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장모님 말씀 하나로 이 가정이 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의 손이 이정의 손목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미정은 소스라치듯 몸을 움찔했지만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카페 한가운데서 불꽃처럼 부딪혔습니다. 그날 둘 사이에는 되돌릴 수 없는 균열이 깊어졌습니다. 딸 수지는 출장에서 돌아와도 어머니와 남편 사이의 냉랭한 기류를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두 사람의 미묘한 시선과 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 앉아 밥을 먹던 중 수진이 무심히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미정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도연이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장모님이 요즘 건강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가 봐. 병원도 같이 모시고 가야겠어.
그 말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미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위가 상황을 교묘하게 틀어막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방 안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도연에 불륜 증거가 될 수 있는 사진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딸에게 보여줘야 할까? 아니면 끝까지 감춰야 할까? 갈등 속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결국 미정은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주말 가족이 모인 저녁 자리에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오피스텔에서 낯선 여자와 포옹하는 도연의 모습이 또렷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수지는 손을 떨며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도연 씨, 이게 뭐야? 도연은 굳은 표정으로 침묵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갑게 빛났습니다. 장모님, 결국 이렇게 하셨군요. 수지는 어머니와 남편을 번갈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이 가정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습니다. 사진이 공개된 후 집안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딸 수지는 방으로 들어가 울음을 터뜨렸고 남은 식탁 위에는 차가운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의자를 밀치고 일어나 장모를 노려보았습니다. 장모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가족을 지킨다면서 결국 이렇게 집안을 갈라놓으셨군요. 미정은 두려움을 억누르며 맞받아쳤습니다. 가정을 무너뜨린 건 나 아닌 너야. 수진을 속이고 내 손녀까지 속인 게 누구냐고. 도연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장모님은 아직도 세상을 순진하게 사시는군요. 아내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게 나뿐이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에 그런 남자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눈빛은 살기를 띠었습니다. 만약 이혼이라도 된다면 장모님, 수진이 혼자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돈은, 집은, 손녀의 미래는요? 그 모든 걸 지옥으로 몰아넣는 건 바로 장모님일 겁니다. 순간 미정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도연의 말은 잔인했지만 어딘가 뼈를 때리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 같은 사위 차라리 없는 게 나아. 두 사람은 불길처럼 치솟는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은 이제 집안 전체를 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집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수지는 남편과 어머니 사이에서 점점 말라갔습니다. 결국 미정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증거 자료들을 모아두었습니다. 사진뿐만 아니라 통화 내역, 문자, 심지어 도현과 내연녀가 함께 있는 동영상까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담아 작은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미정은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내. 더는 숨길 수 없으니까. 수지는 손을 떨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증거들이 눈앞에 펼쳐지자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고 입술은 말라붙어 떨렸습니다. 도연은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 소리쳤습니다. 장모님, 미쳤습니까? 이걸로 뭐가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수진아, 제발 장모님 말에 휘둘리지 마. 하지만 수진의 눈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당신, 내가 그동안 믿었던 모든 게 다 거짓이었어. 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미정은 무겁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폭풍은 시작된 것입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가족의 울음과 고성은 집 안을 메아리 쳤습니다. 수지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문을 열어 무작정 옷을 꺼내 가방에 던지며 흐느꼈습니다.
미정은 그런 딸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이제라도 내 앞길을 다시 찾으면 돼. 하지만 도연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두 사람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후회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직 분노와 적대감만이 가득했습니다. 당신들이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수진, 넌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장모님, 당신도 결국 날 원망하게 될 거야.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허공에 메아리칠 뿐이었습니다. 수지는 짐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차가운 밤바람이 거실로 몰려들며 모든 것을 쓸어가는 듯 했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고 미정은 그 느끼는 딸을 꼭 아는 집을 나섰습니다. 그 집에는 더 이상 웃음도 가족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도연의 얼굴에는 이제야 모든 것을 잃었다는 늦은 깨달음이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